자, 2단원이 시연아 단원명이 뭐야? 네, 삼각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배울 거예요. 아니다,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근데 좀 배울 거예요.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노란색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자, 일반각과 호도법 이라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얘들아 잘 들어봐. 어떤 녀석이 이루는 각이 뭐 40도야, 50도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40도야, 뭐 여기서부터 60도야 이렇게 되는 뭔가 기준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선을 요렇게 하나 갖고 왔어. 얘를 기준으로 셀 거야 이렇게. 그럼 요 기준선의 이름을 시원아 뭐라 부르지? 그렇지. 요 기준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 불러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를 찍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가는 것처럼 각도를 잴 때는 시초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선으로.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예림이가 쌤 저는 시초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각도를 잴래요. 위로 30도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는 이거를 플러스라고 하고 요쪽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30도라고 하면 그냥 위로 올리면 돼요. 쌤 그럼 반대는 저 알겠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겠네요. 옳지. 얘는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한 60도 정도 되는 직선을 하나 그려봐 또는 직선을 하나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직선이 아닌 여기를 딱 스타트로 해서 이렇게 생긴 반직선을 하나 그렸어. 그리고 예를 들어 요 녀석을 60도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요 반직선은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60도 정도 이루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런 반직선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동경이란 말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냥 반직선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동경은 반직선이에요. 자, 핑. 영어 희삼쌤한테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 배웠어? 더죠? 더. 더타죠? 더 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요 녀석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봐야 얘들아 어떤 그 식을 쓸 때 미지수를 x라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각도는 보통 미지수로 둘 때 더타라고 좀 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요 상황을 딱 보고 아,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인 동경. 괜찮아요? 그치? 자, 만약에 제가 요렇게 내리면서 여기도 내가 세타라고 예를 들어 써놨다 치면 시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세타 정도의 각을 이루는 동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개의 동경은 요 시초선을 만약에 x축이라고 가정했으면 이 두 개의 동경은 x축에 대해서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때 만약에 그냥 내가 예시니까 지금 요 양의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요 세타가 마침 요 상황에서 뭐 그냥 60도였다 치자. 자, 그럼 세타가 만약에 60도였다라고 치면 시초선으로 이렇게 60도만큼 올린겨. 플러스가 생략된 거니까 없으면 그냥 위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60도. 만약에 내가 이게 120도였으면 120도.
만약에 이게 180도였으면 180도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60도였다라고 치면 360 이해되죠? 근데 봐, 요게 만약에 내가 그러면 360도에서 좀 더 간 거야. 예를 들어 420도.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90, 180, 270, 360 요렇게 하면 420.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냐면, 자, 동경에서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동경과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420도인 동경은 결국 같은 거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 어떤 동경이 있는데 요렇게 이루고 있었대.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재보니까 40도라고 쳐요. 그럼 이 동경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40도야 라고 결론 짓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몇 바퀴 돌아가고 왔을 수도 있었던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킬 거야? 일반화를 시킬 거야. 이게 40도일 수도 있지만 이게 400도일 수도 있거든. 무슨 말 하는지 되죠? 그래서 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일반화시킨 각을 우리는 일반각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요 세팅에 대해서 요 세타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야, 60도일 수도 있는 거 내가 오케이. 근데 야, 360도만큼 더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도 맞아. 근데 또 갔을 수도 있잖아. 몇 번 더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n 요렇게. 이해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괄호 열고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괜찮아?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어떤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어떤 동경이 일상면에 놓여 있대요. 그랬을 때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0도와 90도 사이 있다라고 하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라는 거지. 어떤 동경이 일상면에 놓여 있대요. 그러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0도와 90도 사이겠네. 이러면 안 된다. 한 바퀴가 더 돌아갔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바퀴가 더 돌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말뜻 이해하셨죠, 제 말? 오케이. 일단 요 정도 알면 뭐 충분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60도 아니면 뭐 45도 이런 식으로 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 부르지, 가연아? 땡땡땡법, 땡땡 분땡, 6땡땡땡, 우리가 60분법이라 불러요. 우리가 45도, 30도, 60도 이렇게 부르는 걸 60분법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야 3분의 파이 라디안, 뭐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부르는 방법을 이제 바꿔서 배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부르는 방법을 뭐라 불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얘들 잘 들어봐. 우리는 100cm가 1m야. 뭐 이런 뭔가 기준 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되죠? 그러면 지금 승현이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도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야, 지금 저 자식이 뭔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야? 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부채꼴이 있어요. 요렇게 내가 부채꼴 하나 만들었어. 근데 부채꼴을 만들 때 여길 중심이라고 치면 우리는 요렇게 하면 얘가 이제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이 반지름과 똑같게끔 호의 길이를 세팅할 수 있지 않나? 실 대고 잡아서 실 이렇게 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실 같았겠지? 그리고 와서 나머지 부분 도려낸 다음에 요렇게 다시 중심과 연결했어. 그럼 이때 요 중심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좀 합시다. 다시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게끔 딱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야 이거 이렇게 확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 둘의 길이가 갑자기 달라지고 이러지 않지. 우리는 비율은 똑같으니까. 여기 각도도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채꼴들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 중심각은 다 얘기했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왜 이거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각도는 안 변한다며. 그럼 우리는 약속을 한 거야. 지금과 같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알아야 돼. 그때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반지름 길이와 우리가 보통 반지름을 자 우리가 보통 반지름을 R이라고 쓸 거고요. 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좀 쓸 거예요. 그럼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럼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되면 몇 라디안이야? 그치 2라디안인 거지. 1라디안 2개가 붙을 거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각도기로 재봤대요. 그랬더니 대충 한 57도 정도가 나오더래. 대충. 따라서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 개념으로 바꾸면 57도 정도가 된대요. 대략이에요. 정확한 각은 무리수라서 대략적으로만 알면 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이렇게 57도처럼 표현하는 걸 60분법, 요렇게 라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 지금 우리가 갖고 왔어.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을 기준으로 잡으면서 요 녀석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이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렇게 셈이 이렇게 연결했어. 자,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합시다. 후. 자, 그렇지 시원아. 그렇지 시원아. 그렇지. 입을 갖다 줄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요 반지름 길이랑 똑같게끔 요렇게 우리가 세팅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끝부분과 요렇게 연결.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 요거 이게 방금 배운 내용이야.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 시간 얼마일까? 그렇지, 1이겠지. 그죠? 왜냐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 같다라고 내가 지금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핑. 요 길이 얼마일까? 파이. 그렇지. 왜냐면 2파이 나누면 되니까. 이제 파이.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탑. 몇 도일까? 180도. 그죠? 괜찮죠?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거 알지 않나? 원이 있어. 중심. 슉슉. 여기 대충 30도. 근데 요 길이가 예를 들어 뭐 5였다 치자. 으다다다다. 여기 120도래. 똥이야. 요 길이 얼마? 20. 이해되죠? 무슨 말 하는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호의 길이가 되는 것만큼 부채꼴이 그만큼 개수만큼 있는 거니까 중심각 똑같이 배하면 돼요. 그럼 얘 호의 길이 얼마였어? 1. 근데 이 호의 길이 얼마가 됐어? 파이. 그럼 파이 배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 1라디안이었지? 그럼 여기 몇 라디안 되면 돼? 파이 라디안 되면 되겠네요? 3.14 정도 더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80도라고 하는 게 곧 몇 라디안? 예, 파이 라디안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더 쓸게요. 따라서 우리는 요게 기준점이에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 너네가 100cm를 1m라고 하는 것처럼 요게 기준점이 된다.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14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1라디안이 대충 얼마? 57도 정도라고 얘기했잖아. 저기에다가 3.14, 1592 어쩌고 저쩌고를 곱하면 대충 180원조리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런 느낌인 것이. 만약에 내가 360도는 몇 라디안이야? 가 되면 이거 등식이잖아. 양변이 몇 배 하면 돼? 2배. 360도는 2파이 라디안. 야, 30도는 몇 라디안이야?
양변이 6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그럼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느낌인 거지.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도 연습은 좀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좀 익숙하긴 하겠다만.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부채꼴에 대해서 한 번 더 봅시다. 그렇지, 시연아. 자, 부채꼴의 호, 넓이. 자, 그러면 나는 잘 들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60분법에 해당되는 녀석을 나는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7도 어떻게 바꿔요? 37도 양변에 180분의 37을 곱하면 돼. 이해되셨죠? 오케이. 부채꼴이 있어. 이렇게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고 여기 중심각을 내가 X도라고 하고 그 X도에 해당이 되는 걸 세타 라디안이라고 좀 합시다.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외울 거예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 우리는 원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요렇게 원을 먼저 그려요. 2파이R을. 그런데 그 중에 360도 중에 X도 정도에 해당되는 걸 먹죠. 그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우리는 360도라고 하는 게 몇 파이니까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알죠 지금? 핑 알아먹고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X도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세타 라디안으로 좀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100m를 100cm를 1m로 뭐 이런 느낌인 거지. 30cm를 0.3m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 있던 2파이 2파이가 서로 약분돼요. 2파이 2파이 약분돼. 자, 그래서 우리는 아하 얘는 R 곱하기 세타가 나오는 거야 이거지. 연우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외울 거다라는 거예요. 호의 길이는 R 세타. 예시 하나 읽다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좀 들어볼게.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S. 자, 부채꼴의 넓이도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요. 파이 R 제곱. 자, 그리고 나서 360도 네 똑같이 X도 이런 개념인 거지. 자, 그런데 360도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는 2파이 라디안인 거 알고요. 자, X도에 해당되는 게 세타였으니까 파이 약분 좀 우리는 시켜주면 얘는 2분의 1에 R 제곱 세타였구나 까지 우리는 된다. 괜찮죠? 오케이. 파이 약분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우리 여기서 R 세타가 L로 바뀌기 때문에 2분의 1 R L 여기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꾸렸는데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뭐 4라 칩시다. 자, 그러면서 요 녀석의 각도 예를 들어 30도라 치자. 그럼 원래 우리가 중딩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원의 넓이 원의 둘레 8파인데 그럼 그 중에 360도 중에 30도니까 360도 12분의 1 갖고 와야지.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었다고요. 맞지? 그런데 30도는 몇 라디안이야? 네, 6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냥 두 개를 내가 뭐하면 곱하면 나는 R세타 쓰면 그냥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각도를 통해 호의 길이 같은 것도 그냥 바로바로 좀 표현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뭐 넓이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마찬가지고. 괜찮죠? 칠판 한번 좀 지울게요. 너무 강조를 안 했나?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외우셔야 돼. 제가 딱 한 바닥만 더 설명하고, 네, 알겠죠? 딱 한 바닥만.
자 보자. 우리가 세 번째로 학습할 내용이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학원을 다들 대부분 공부들 해보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 탄젠트라고 하는 거 우리는 중딩 때는 딱 0도부터 90도 정도 사이만 다뤘었기 때문에 우린 그거에 따른 비율이라고 얘기해서 삼각비라고 불렀지만 지금 우리는 뭐 사인 뭐 5232도 이런 것도 다 판단할 거라서 끝도 없이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 그냥 함수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부를 건데 집중.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삼각함수는 당연한 거지만 총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사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코사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탄젠트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가로분의 세로 같은 건 일부분의 정의예요. 완벽한 정의를 배운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원래 정의는 따로 있어요. 그거를 지금 설명할 거고 정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볼게요. 원 하나만 좀 먼저 그리자. 아, 딱이다. 고마워, 승현아. 자, 이렇게 축이 좀 이렇게 좀 있고요. 자, 중심을 좀 지나요. 자, 그다음 Y축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좀 합시다. 여기까지 뭐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핑 아무 데서나 스탑해봐. 스탑이요? 자, 여기 스탑이 여기 됐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쳐요. 자, 요 점을 제가 P라고 하죠. 여기를 내가 P라고 하지. 자, 그랬을 때 얘가 멈춰져 있는 곳에 해당되는 점의 좌표를 제가 x, y라고 합시다. 그럼 현재 저 상황에서 x의 좌표는 양수, y 좌표는 음수겠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멈춰선 요곳이랑 원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제가 반직선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재요. 호도도도 탕탕 후루후루 이렇게 요 각도를 세타라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이 원의 사이즈를 키워 줄여 키워 줄여 한들 이 각도 안 바뀌죠? 동의하지? 물론 요 길이 즉 요 반지름 길이는 우리 핑이 봤을 때 바뀌어 안 바뀌어? 그죠. 바뀌죠 요거는 그지? 근데 봐 요 y좌표 요거 있죠 요거 요 y좌표에서 마이너스 부호만 떼면 결국 요거에 뭐예요? 길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죠? 마이너스 좌표만 떼면 그러면 요 길이도 바뀌고 요 길이도 바뀌지만 얘 분의 얘 대 얘의 비율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뭐 예를 들어서 3대 2였다라고 치면 이 사이즈가 커지든 작든 절대적인 길이는 바뀌지만 상대적인 비는 안 바뀐다고. 그걸 통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다시 자 너네가 원 위를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다가 스탑 하는 순간 원점과 연결하고 x축 즉 시초선과 이루는 요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어. 괜찮? 물론 쌤 저는 이걸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재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근데 일단 내가 양의 방향으로 쟀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소리야. 요렇게 330도를 재나 마이너스 30도를 재나 똑같은 거긴 해요.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사인의 정의는 시연아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쌤이 얘기를 했고 그건 이제 좀 극히 일부분 정의니까 좀 더 큰 정의. 가 전화 뭐야? 원래 내가 할게요. 자 원래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 좌표예요. 선생님 왜요?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지? 저게 정의예요. 반지름분의 y 좌표. 즉 r분의 y예요. 반지름을 우리가 r라고 하면 그 딱 멈춰진 점에 대해서 그 점의 y 좌표가 있을 거고
그때 반지름이 있을 거잖아. 그럼 반지름분의 y좌표. 그게 원래 사인의 정의예요. 이거 하지 마. 알겠지? 정의야. 알겠지?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분의 x좌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원 교과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r분의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나와 있어요. 탄젠트의 정의 자체는 애초에 x 좌표분의 y 좌표야. 그래서 이 자식은 x분의 y야. 즉 당당당당당당당당 스톱 했을 때 이 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잖아. 얘분의 얘가 그냥 탄젠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얘분의 얘가. 알겠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1단원 지수로 감소해서 막 이렇게 분수 같은 거 보면 막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싶었냐면 빼기 0 빼기 0 이런 거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x 빼기 0분의 y 빼기 0 같은 녀석이니까 결국 요 녀석 탄젠트는 결국 이 동경에 요 반직선에 뭐기도 한 거야? 기울기도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결국 탄젠트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기울기였다는 것까지 우리는 잡아간 거죠. 얘가 기울기인 거지. 그럼 살짝 재밌는 거 한번 할까? 내가 이렇게 반대로 동경을 하나 잡았어요. 자,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여기를 Q라고 좀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 Q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요 점의 좌표에 대해서 내가 탄젠트를 때리면 요 각도에 대해서 내가 탄젠트를 때리면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 비율이잖아. 그럼 어차피 또 요 반직선의 기울기겠지. 말뜻 이해했나? 그지? 근데 야, 요 반직선의 기울기나 요 반직선의 기울기가 어차피 뭐해? 같은 직선이잖아. 같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연장시킨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때 탄젠트나 따라라라라라라 이때 탄젠트나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결국 기울기거든. 이해돼? 그래서 탄젠트는 몇 마다 반복되는 거야? 180도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아까 우리 시연이가 떠들어대 빗변분의 높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봐봐. 핑. 네. 한 번만 더 스탑해볼까? 스탑이요. 오케이. 자, 일로 왔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쯤 어딘가가 예를 들어 뭐 쌤이 이번에는 R이라고 치자.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또 한 번 더 X, Y라고 했어. 그럼 들어봐 얘들아. 그럼 지금 현재 요 R은 1사분면에 딱 찍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때 이루는 요각을 잠시 세타라고 좀 했을 때 잘 들어. 내가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요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해서 여기 수직 표표에서 삼각형을 좀 만들면 Y좌표 자체가 세로 길인 거 돼요. X좌표 자체가 가로 길인 거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가 마치 빗변분의 높이처럼 느껴졌던 것 뿐이에요. 반지름분의 X의 좌표가 마침 빗변분의 밑변 같은 느낌이었던 것 뿐이야. X좌표분의 Y좌표, 그게 그냥 가로분의 세로 같은 느낌이었던 것 뿐이야. 이해됐죠? 원래 정의는 이건데 1사분면만 우린 중학교 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배웠던 것 뿐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할 줄 알아야 돼. 반지름분의 Y좌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빗변분의 높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겠군요. 삼각함수 그래프 배울 거야. 네 번째. 시원하, 그지? 쟤는 보통 몇 시에 자냐? 몇 시쯤 자, 보통? 여기 지금 그럼 한 4시 넘어서 자? 그래? 왜냐면 나는 요새 좀 바뀌었어. 집 가면 거의 기절하거든요. 한 2시쯤 되면 이제 막 해롱해롱 돼요. 자요. 근데 이제
잠이 들었었나 하고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면 이제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나도 너네가 학기 때는 내가 아침 일찍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1시 12시쯤까지 자다가 2시쯤 나와도 너네가 아직 출근이란다. 너네가 아직 안 오니까 너는 학교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한 11시 12시쯤 자고 한 2시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면 11시 12시쯤까지 자면 내가 한 5시쯤 자도 7시간은 자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지. 근데 그러니까 막 진짜 이렇게 점점 뒤로 밀린 거지. 그걸 어떻게 먹고 하지? 하다가 이 윈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초반에 조금 애먹었는데 이제 좀 적응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학기 때까지 이어가면 딱이긴 한데 금방 풀어지긴 할 것 같아서 고민이긴 하네. 근데 집 가서 바로 안 뻗는 거 보니까 안 힘든가 보다. 네, 저 저녁에 자 좀 하고 하면서? 그래. 그 밤에 새벽에 좀 정신이 말짱해져. 낮에 좀 자나서. 아니 인간은 무조건 6, 7시간은 자야 되지 않나? 아니 평소에 새벽에 많이 늦게 자가지고 약간 새벽 때도 그렇게 아 그래? 새벽에 안 졸린 게 낮에 채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낮에도 안 채웠는데 새벽에가 안 졸려? 그게 말이 그럴 수 있나? 낮에 충분히 채워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아니 그집 가기 전에 엄청 졸려도 집 가기 전에 좀 졸렸다가 집 가서 좀 깨져? 하여튼 너네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다가 그 윈터 때 이렇게 막 자습하다가 옆에 친구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툭툭 쳐서 좀 깨워주고 하는 그런 인정들은 좀 있어라. 알겠지? 막 동현이 옆에 딱 봤는데 시연이 자고 있는데 아싸 경쟁 잘하지.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좀 깨워주고. 알겠지? 그런 좀 정 있는 모습. 알겠지? 괜히 막 승현이 막 이렇게 히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연이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승현이 막 쓱 저기 몰래 이거 갖고 와가지고 막 온도 30도로 더 올린 다음에 몰랐어 잤어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서로 이제 좀 그래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거 우린 같은 팀이니까. 오케이. 자 보자 얘들아. 사인의 저기가 뭐라고 도현아? 나이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들아. x좌표 y좌표라고 하는 건 부호가 있죠. x좌표 y좌표라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사인 70 이러면 내가 만약에 사인 70 이러면 이렇게 돌다가 여기가 70 요렇게 딱 상황을 딱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돼요. 사인 70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70인 요런 상황. 그러면 1, 4분면에 놓였을 거 아니야. 그럼 x좌표 y좌표 전부 다 무슨 수일 거야? 양수겠지.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그럼 사인 70은 양수분의 양수겠네? 사인의 보호는 양수. 양수분의 양수겠네? 코사인의 보호도 양수. 양수분의 양수겠네? 그럼 탄젠트의 보호도 양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근데 핑! 만약에 내가 사인 120 이래버리면 요렇게 와서 여기가 120인 요런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이때 X의 좌표는 음수, Y 좌표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120은 양수 음수.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호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다. 그럼 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사분면이 총 4개의 사분면이 있다 보니까 X축, Y축 이렇게 사분면이 좀 있으면 보자. 자 만약에 놓여있는 점 P가 1사분면에 있으면 어차피 다 양수들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가 전부 다 뭐야? 양수. 저렇게 쓰시는 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자 그 다음 요쪽은 얘들아 2사분면. 그 Y좌표 양수, X좌표 음수죠. 그 코사인의 부호는 사인의 부호는 양, 탄젠트의 부호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 누구만 양. 싸.
자, 만약에 3, 4, 5면이야. 그럼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니까 코사인의 부 음수, 사인의 부 음수인데 x좌표분의 y좌표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겠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누구만 뭐 플러스야? 네, 탄젠트. 자, 이 녀석은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니까 사인의 부는 음수고 그러면 x좌표는 양수니까 코사인의 부는 양수고 그럼 x좌표분의 y좌표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겠네. 그러니까 코사인은 양수죠. 이해돼요? 여기는 코. 안 내어도 되는 거긴 하잖아요. 방금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 정도는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라. 괜찮으시지? 마지막 끝 아니고 한 2개만 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짚어야지. 마지막으로 한 번은. 나중에 우리 본 수업 내신 대비로 들어갔을 때는 안 짚을게요. 그때는 알고 있어야지. 5번 제곱관계. 미리 하나 좀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 다들 알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사인 세타를 2번 곱하면 당연히 사인 세타의 제곱일 건데 이렇게 쓰는 게 간지가 안 나? 네, 간지가 안 나서 우리는 사인 같은 경우는 제곱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네, 저게 그냥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제곱 관계를 좀 볼 건데 집중해봐. 사인이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러면 잘 들어봐. 나는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y좌표는 사인에다가 r 곱하면 되겠네. 즉 우리는 어떤 점 P라고 하는 녀석을 x, y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요 y좌표잖아요. 이렇게 주면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는 거 돼요? 그래서 이 P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네. 이거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한번 다룰 거야. 요렇게 하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조금 귀찮은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x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뭐. 괜찮죠? 즉 여기 위에 있던 점 P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아니까 요 길이 반지름 길이 r이란 걸 알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OP의 길이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OP. 자, 그럼 OP의 길이의 제곱으로 갑시다. 그럼 이거 원점 0,0까지 거리자면 되는 거니까 그냥 예제곱인 거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r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자 코사인 세타의 제곱. 나는 사인 먼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럼 요게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r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 우리는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항상 얼마? 1이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셔라. 나중에 이과들은 미적분에서 더 배워요. 이거 가지고 더 배우는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요런 냄새를 좀 맡으셔야 돼. 봐. 2가지만. 자, 이걸 딱 보면서 시연 어떤 냄새나? 그렇지. 보이시면 돼요. 이거 1을 딱 보면서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2사 코잖아. 그러면서 이런 식을 봤을 때 얘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 라는 게 보여야 합니다. 자,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반대겠죠잉? 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여기서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볼 줄 알아야죠. 그러면 숙제 범위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 푸실 수 있을게요. 자, 그래서 저는 기본 문제 5번 좀 봅시다. 내용 하나 더 하려 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지? 기본 문제 5번. 자, 그 교재 134쪽에 자, 거기 보시면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예, 3분의 1이래. 자,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든 사인 빼기 코사인이든 그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하고 싶으셔야 돼? 제곱을 하고 싶으시면 돼요. 알겠지? 제곱을 하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2사코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보니까 1 더하기 2사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값이 9분의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곱한 값을 찾아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합을 알았고 곱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3번 4번은 뭐 다 찾아질 거야. 곱셈공식 변형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즉 앞으로 뭔가 더하기에 대한 식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제곱을 하면서 뭔가 뽑아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치? 기본 문제 3번 봐봐. 당연히 나중엔 이렇게 안 푸는 거야. 당연히 나중엔 이렇게 안 푸는 건데 잘 들어 얘들아.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상위권 친구들이 은근히 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부호를 틀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표현된 건 본인들이 안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전 문제 16번처럼 나오잖아요. 애들 진짜 가방으로 풉니다. 나중에 막 아무리 막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물론 기본 문제 3번은 지금 쌤이 알려주는 것처럼 풀면 좀 별로예요. 근데 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거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요. 자 3분의 마이너스 2래요. 이해했니?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아 반지름이 얼마구나. 3. y좌표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 같은 느낌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x축이 있고요. 요렇게 y축이 있었을 때 문제에서 3, 4분면 각이다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쯤 어딘가 p가 있나봐. 제 말 이해됐죠?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2인가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연결을 했더니 요 길이가 3인 거죠. 요렇게.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빨리 요렇게 만들면 요 길이가 2였던 거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루트 온 거 되세요? 정말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x의 좌표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값은 얼마? 3분의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한다고.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거라고. 요게 정의를 이용한 풀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 익숙하지 않죠? 너네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라고. 그죠? 당연히 나중에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알고 계시라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막 발전 문제 16번 원점이 있고요. 6, 마이너스 8을 지나는 동경이 있대요. 그러면 막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막 X축 이렇게 막 각도 이렇게 푼다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이 있는데 잠깐 6, 마이너스 8이면 한 이쯤. 그럼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각도를 잰 건데 잠깐 직각삼각형 그리기 좀 애매하잖아. 그러면 요 각도 이래서 푼다고요. 뭐 말인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얘들아 봐. 저거 자체가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6, 마이너스 8이죠. 반지름 길이 얼마인 거예요? 그냥 10인 거예요. 이해됐지? 6, 예림이 이해했어? 요 점의 좌표가 6, 마이너스 8인 거니까 6이랑 마이너스 8이면 여기가 10이겠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10이니까 그냥 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마이너스 8인 거야.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뭐야? 10분의 6인 거야. 탄젠트는 뭐야? 6분의 마이너스 8인 거야. 그게 정의인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런 거에서 뭐 이상하게 안 풀지. 그러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인이 했지?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렇지. 136쪽까지 하라 했죠? 136쪽 28번까지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고 확통하는 친구들은 내일까지 이제 내일까지 주목조합 다시 한번 좀 복습해 오시고 기하는 친구들 행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